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윤입니다.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대표적인 게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핵심은 처분기한입니다. 따져볼 것도 없이 그냥 3년일 때는 단순했는데 2018년 9.13 대책 그리고 2019년 12.16 대책을 거치면서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 매도기한이 취득 시기에 따라 1년 또는 2년, 3년으로 많이 복잡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요건까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본적인 개념만 잘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쉽게 생각했다간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일시적 주택 처분기한. 2022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사례를 들어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서 종전주택을 기한 내 양도를 한다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에 나와 있는 일시적 2주택의 개념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를 받기 위한 일정 요건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매매가 12억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입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입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취득 당시가 기준입니다. 취득을 비조정지역에서 했다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취득을 조정지역에서 했다면 2년 보유는 물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2017년 8.2 대책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생겼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지역에서 취득을 했다면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세의 기본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뿐 아니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 당시에 2년 보유 또는 거주에 비과세 요건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즉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갭이 1년 이상 나야 합니다. 1년 내 두 채를 취득해서는 일시적 2주택 적용이 안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처분기한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3년 내 매도 요건입니다. 그렇지만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은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리고 1년 내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1번과 2번 요건은 별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3번의 처분기한입니다. 특히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은 단순치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에서 가장 까다로운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종전주택의 매도기한입니다.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 주택인 경우입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가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입니다. 1년 내 매도 그리고 1년 내 전입 요건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그리고 1년 내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154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즉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종전주택도 조정지역인 경우입니다. 쉽게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둘 다 조정지역인 경우가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으로 1년 내 매도 그리고 1년 내 전입 요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입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1호는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2호가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전입이라고 하는데 소득세법에는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입니다. 즉 단순 전입이 아닌 실제 이사를 해서 들어와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종전주택, 신규주택 둘 다 조정지역인 경우가 조정지역 내 일시적 주택인 건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종전주택, 신규주택 둘 다 조정지역인 경우가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의 경우는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 매도기한이 3년이 되네요.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과 비조정이든 비조정과 조정이든 모두 비조정이든 모두 3년 내 처분 요건이 되네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종전주택은 비조정지역일 때 취득을 했습니다. 이후에 조정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했는데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는 종전주택도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도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2018년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지역, 그런데 2020년 2월 21일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네요. 실제 이날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 조정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됐네요. 여기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예정인데 매도기한은 3년인지 아니면 1년 안에 매도하고 전입까지 해야 하는지. 신규주택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22년 3월 현재는 신규주택, 종전주택 둘 다 조정지역이네요. 따라서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으로 1년 내 매도 그리고 1년 내 전입 요건이 되겠네요. 신규주택을 취득한 22년 3월이 기준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가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으로 1년 내 매도 그리고 1년 내 전입 요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매도기한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13 대책이 나오면서 그리고 2019년 12.16 대책이 나오면서
조정지역 매도기한이 단축이 됐습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주택 매도기한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2018년 9.13 대책 이전 취득은 3년입니다.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매도기한은 3년입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주택 매도기한이 2018년 9.13 대책으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12.16 대책이 나온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취득을 했다면 종전주택 매도기한은 2년입니다. 그리고 12.16 대책으로 매도기한이 1년으로 단축되면서 전입요건까지 추가됐습니다. 신규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해서 조정지역 일시적 주택이 됐다면 1년 내 매도 그리고 1년 내 전입요건입니다. 즉 신규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조정지역 일시적 주택의 매도기한이 3년인지 2년인지 아니면 1년이면서 전입까지 해야 하는지 구분이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지역 일시적 이주택입니다. 신규주택을 2018년 9.13 이전에 취득했다면 매도기한은 3년입니다. 그리고 2018년 9.13 대책 이후부터 2019년 12.16 대책 사이에 취득했다면 2년입니다. 그리고 12.16 대책 이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1년 내 매도 그리고 1년 내 전입요건입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조정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했다면 그리고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했다면 이 경우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비조정지역일 때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잔금 전에 조정지역이 된 경우입니다. 조정지역 공고일 전에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정빙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서 매도기한이 3년입니다. 두 번째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잔금 전에 9.13 대책이 나온 경우입니다. 2018년 9.13 대책 발표 전에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서 매도기한은 3년입니다. 세 번째는 12.16 대책 발표 전에 매매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12.16 대책 발표 전에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정빙이 된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해서 매도기한은 2년입니다. 155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전에 계약을 했다는 계약서와 계약금을 입금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네요. 매매 잔금 날짜를 아주 길게 잡지 않은 이상 매도기한 3년 2년은 사실상 지금은 해당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지만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는 지금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1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금도 제법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조정지역 일시적 주택이 된다면 이제는 무조건 1년 내 매도 그리고 1년 내 전입요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주택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입니다. 즉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규주택이 입주권인 경우 그리고 21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인 경우는
입주권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입니다. 2020년 12월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 계약일에는 비조정지역, 그런데 잔금일 전에 조정지역이 된 경우입니다. 조정지역 종전주택입니다. 여기서 비조정지역 신규주택을 20년 12월 3일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잔금일은 21년 1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잔금 전에 20년 12월 18일에 조정지역이 됐네요. 그러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매도기한은 1년인지 아니면 3년인지. 신규주택 취득일인 21년 1월 25일은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이네요. 그렇지만 조정지역 공고일 전에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네요. 따라서 비조정지역 일시적 주택이 적용되겠네요. 신규주택 취득일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되네요. 조정지역 공고일 전에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을 적용해서 매도기한은 3년입니다. 이번엔 반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잔금 전에 신규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 된 경우입니다. 비조정지역 종전주택입니다. 여기서 조정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했네요. 계약일은 20년 2월 5일입니다. 그리고 잔금일은 좀 늦은 20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종전주택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잔금 전인 20년 2월 21일에 조정지역이 되어버렸네요.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주택 매도기한은 1년인지 아니면 3년인지. 신규주택 잔금 전에 신규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 된 경우네요. 앞서 보신 대로 조정지역 공고일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3번 사례는 신규주택 잔금 전에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 된 경우입니다. 2020년 9월에 나온 유권 해석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전규정을 적용해서 처분기한은 3년이 된다는 해석입니다. 사실관계는 3번 사례 그대로입니다. 조정지역 공고일 전에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 계약을 하고 이후에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 된 경우도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비조정지역 일시적 주택으로 3년 내 매도 요건입니다. 이번에는 조정지역 일시적 주택으로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신규주택을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은 1년 내 매도하고 그리고 1년 내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년 내 매도 그리고 1년 내 전입 요건인데 그런데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네요.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전입 및 매도가 유예되는 경우입니다. 1년 내 매도, 1년 내 전입의 예외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임대차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한도로 자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매도 및 신규주택의 전입이 유예 전세 끼고 매수한 경우가 해당되겠네요. 임대차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1년 미만이라면 그냥 1년 내 매도하고 전입을 하면 되겠지요.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잔여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입니다. 전입도 유예가 되지만 종전주택 매도까지 유예가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일까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규정을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세입자가 만기일이 지나서 나간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사례입니다. 전세 안고 매수를 했는데 세입자가 전세 만기일 이틀 후에 갈 집을 구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으로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은 20년 6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전세 만기가 21년 9월 25일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네요. 그런데 세입자가 나갈 집을 알아보다가 입주가 21년 9월 27일입니다. 종전주택은 이미 매도를 해서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전입입니다. 전세 만기일 이틀 지나 세입자가 전출하면서 이날 전입을 해도 되는지, 21년 12월 13일에 나온 유권 해석입니다. 실제 임차인 퇴거일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특례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질의하신 분의 사실관계는 지금 하고 있는 4번 사례입니다. 세입자가 만기일이 지나 나갈 수도 있기에 질의를 했네요. 임대차 만기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 세입자의 실제 전출일과 관계없이 만기일 전에 매도와 전입을 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 21년 9월 25일 전에 매도와 전입을 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세입자가 나갈 집을 구하면서 만기일보다 한두 달 빠르게 또는 늦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세를 끼고 매수를 했다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지정된 곳이 21년 8월 경기도 동두천입니다. 언제 지정이 됐는지 지정 날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외가 되는 읍면 지역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따로 체크를 해두셔야 합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신규주택, 종전주택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입니다. 지금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이 된다면 이제는 1년 내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그리고 1년 내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